야, 이 절름발이 새끼가 건설사 용역 직원의 고함이 좁은 마트 안을 울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29 준호는 다리를 절며 어머니를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용역 직원은 거침없이 의자를 집어 던졌고 대산대 위의 물건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너 같은 장애인이 뭘 안다고 나대. 어디 버텨봐라. 이 동네 다 밀어버릴 거니까. 바닥에 엎어진 약 봉투들, 깨진 컵라면, 그리고 구석에서 떨고 있는 75 어머니의 모습.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이 낡은 마트에 이 가난한 모자에게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건설사가 이토록 집요하게 쫓아내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30년 전 사라진 딸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40년 된 낡은 연립주택 1층 행복마트라는 손글씨 간판이 바래져가는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준호는 언제나처럼 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5가지 약을 종류별로 나눠 담은 작은 그릇, 따뜻한 물 한 잔. 준호는 매일 아침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미안하다. 엄마가 건강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하는데. 어머니 순자 씨는 구부정한 허리를 펴려 애쓰며 일어났습니다. 무릎에는 오래된 압박 붕대가 감겨 있었고 걸음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려. 준호는 어머니의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며 조심스럽게 주물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손길에는 미안함과 감사함, 그리고 끝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다리가 짧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친구들의 놀림에 울기도 했지만 어머니는 언제나 그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다리는 조금 불편해도 내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단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 말을 믿으며 자란 준호는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학교 성적도 좋았고 컴퓨터도 잘 다뤘습니다. 대학은 장학금으로 졸업했고 회계사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아, 준호 씨, 저희 사무실이 좁아서요. 계단도 많고 죄송합니다. 이력서는 훌륭한데 현장 일이 많아서 좀 그렇네요. 일단 연락드리겠습니다. 수십 번의 면접, 그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정중한 거절이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능력은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준호는 집 앞 작은 마트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마트 도와드릴게요. 이게 우리한테는 제일 좋은 일이에요. 좋습니다. 준호와 어머니의 일상, 준호의 장애와 취업 실패, 그리고 마트를 운영하게 된 배경을 자연스럽게 풀어냈습니다. 딸에 대한 과거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행복마트는 작았지만 단골 손님이 많았습니다. 준호야, 오늘도 활기차네. 라면 하나 줘. 할머니, 이번에 나온 신상과자 맛있어요. 하나 더 드릴게요. 아이고, 고맙다. 참 착하기도 해라. 동네 어르신들은 준호를 아꼈습니다. 절뚝거리며 물건을 나르는 모습이 안쓰러워도 그의 환한 미소와 친절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루 매출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약값과 두 사람의 밥값 정도는 충분했습니다. 저녁이면 준호는 계산대에 앉아 장부를 정리했고 어머니는 뜨개질을 하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오늘 수입이 좀 늘었어요. 그래, 우리 아들 잘했네. 내일은 할인 행사해볼까요? 동네 어르신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래라,
내가 알아서 해. 이 작은 대화, 이 소박한 일상. 그것이 준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낯선 사람들이 마트 앞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두꺼운 서류 가방, 그리고 냉랭한 눈빛. 여기 소유주 나와보세요. 재건축의 그림자가 이 작은 마트 위로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건설. 이 지역 재건축을 맡은 대형 건설사였습니다. 이미 주변 주민 90%는 보상금을 받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네 건물만은 끝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보상금 2배로 쳐드릴게요. 그냥 나가세요. 건설사 직원 김 과장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안 됩니다. 나는 여기 못 떠나요.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왜요? 여기 재건축되면 최소 60층 주상복합 올라갑니다. 이 구역 단가 10배는 뛸 거예요. 지금 나가는 게 이득이라고요. 나는 여기서 기다려야 할 사람이 있어요. 누굴 기다린다고요? 아들은 여기 있고. 김 과장은 준호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시와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장애인 아들 하나 데리고 뭘 버티겠다고. 그의 속마음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생각 좀 해보세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김 과장이 떠나고 마트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준호야. 네, 엄마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구나. 순자 씨는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내 누나야. 준호는 놀라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누나요? 저한테 누나가 있었어요? 응. 내가 태어나기 3년 전에 집을 나간 애야.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지라는 이름이었어. 내가 알던 아버지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야. 엄마가 재혼을 했거든. 민지는 전 남편 딸이었고 새아버지는 민지를 미워했어. 전 남편 핏줄이라고 심하게 대했지. 엄마가 말려도 소용없었어. 그러다 민지가 15살 되던 해 집을 나갔어. 왜 찾지 않으셨어요? 찾았지. 경찰에도 신고하고 동네를 다 뒤졌어. 하지만 민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순자 씨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뒤로 엄마는 생각했어. 정말 만약에 민지가 돌아온다면 이 집을 알아봐야 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사도 못 가고 마트도 이 자리에서 계속한 거야. 30년 동안요? 응, 30년. 아마 민지는 이제 45이 되었을 거야.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엄마는 믿고 싶어. 언젠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올 거라고. 준호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몰랐어요. 그런 사연이. 미안하다. 준호야, 내가 취직도 못하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엄마는 없는 딸만 기다렸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이제 누나를 기다릴게요. 우리 같이 기다려요. 모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민지, 누나의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누나, 살아계시면 꼭 돌아오세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건설사의 압박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아예 용역 직원들이 마트 앞에 진을 쳤습니다. 재건축, 반대, 철회하세요. 이기적인 사람들. 확성기에서는 하루 종일 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우리 때문에 피해보는 것 같아서. 괜찮아요. 할머니, 곧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매출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준호는 밤마다 대출금 계산을 했습니다. 어머니 몰래 받은 소액 대출, 약값과 공과금을 내려면 조금씩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하지만 건설사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대한건설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협상이 안 되면 압박하고, 압박이 안 되면 폭력을 쓰는 것. 어느 날 저녁, 덩치 큰 남자 5명이 마트로 들이닥쳤습니다. 여기 주인 누구야? 용역 직원 박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준호가 계산대에서 일어섰습니다. 아, 여기 주인이 너야? 절름발이? 박 팀장은 비웃었습니다. 예의 없이 말씀하지 마세요. 예? 야, 너네가 예의 없는 거 아니야? 우리 공사 다 막아놓고 어머니가 계신데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준호가 앞을 막아섰지만 박 팀장은 그를 밀쳐냈습니다. 절뚝거리던 준호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아들, 순자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머니, 좋은 말로 할 때 나가. 안 그러면 더 힘들어진다고. 박 팀장은 계산대 위의 물건들을 손으로 쓸어버렸습니다. 과자, 라면, 음료수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준호가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야, 이 절름발이가. 박 팀장은 준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같은 장애인이 뭘 안다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주제에. 놔주세요. 놔주긴. 너네 때문에 우리 공사 3개월째 지연이야. 손해가 얼마인 줄 알아? 박 팀장은 준호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제발요. 순자 씨가 앞을 막았지만 박 팀장은 어머니를 밀쳐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에 놓이는 그대로 선반에 부딪혔습니다. 어머니, 준호는 절규했지만 박 팀장은 의자를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진열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와장창. 유령이 깨지고 캔들이 굴러다니고 마트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버티면 더 심해질 줄 알아. 알겠어. 절름발이? 박 팀장 일행은 웃으며 나갔습니다. 마트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순자 씨의 팔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게요. 안 돼. 준호야. 왜요? 이건 폭행이에요. 신고해봤자 저 사람들은 벌금만 내고 나와. 그리고 더 심한 보복을 할 거야. 순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는 흔하다는 것을. 약자는 더 약해지고 강자는 더 강해진다는 것을.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정상이었다면, 내가 더 강했다면. 하지만 현실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어머니의 상처를 소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무능해서. 아니야,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 때문에 어머니가 다치셨잖아요. 엄마는 괜찮아. 그것보다 우리 이제 어쩌면 좋니? 순자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대한건설에서 정식 통보가 왔습니다. 강제 철거 집행 예정. 일주일 내로 퇴거 바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절차였습니다. 보상금은 이미 공탁했고 재판도 건설사 승소로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강제 집행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어떡하죠? 준호는 무너졌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이 자리, 누나를 기다리던 이 공간, 모든 것이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엄마가 널 못 기다렸구나. 순자 씨는 밤새 오래된 사진을 안고 울었습니다. 절망만이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기적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30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나간다는 것을. 철거 3일 전, 준호는 마지막으로 마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때였습니다. 딸랑. 마트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 행복마트 맞나요?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세련된 외모에 차분한 목소리.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정민지 변호사, 정의법률사무소. 변호사님이요? 네. 혹시 여기 주인분 계신가요? 제가 아들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정민지 변호사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망가진 진열대, 깨진 유리병, 여기저기 흩어진 물건들. 폭행을 당하셨나 보네요. 네. 건설사 용역들이. 역시 그렇군요. 제가 이 건설 사건 때문에 조사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조사요? 정민지는 두꺼운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대한건설. 이 회사가 이 지역 재건축 허가를 받은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을 내쫓고 폭력까지 사용한 정황이 있습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건물의 토지 소유권 문제입니다. 소유권이요? 바로 그때 안쪽에서 순자 씨가 나왔습니다. 준호야, 누가 왔니? 순자 씨는 정민지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지야? 정민지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년. 그 긴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민지야, 정말 내가 맞니? 순자 씨는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정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늦었어요. 아니야. 돌아와 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호도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누나, 정말 돌아오셨구나. 한참 후, 셋은 마트 안쪽 작은 방에 앉았습니다. 정민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집을 나간 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거리에서 자고, 편의점 알바하고, 그러다 어떤 변호사님을 만났어요. 변호사님? 네, 그분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검정고시 준비시켜 주시고, 대학 장학금까지. 덕분에 로스쿨도 갈 수 있었고, 변호사가 됐어요. 순자 씨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어머니야말로. 제가 집을 나간 뒤 얼마나 힘드셨어요. 괜찮아. 내가 돌아왔잖니. 정민지는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너는 동생이구나. 준호라고 했지? 네. 누나, 많이 컸네. 그때 어머니가 임신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를 보러 왔어요? 정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연이에요. 저는 대한건설 비리를 조사하다가 이 마트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문제의 핵심요? 정민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토지등기부등본을 보세요. 이 땅의 진짜 소유주는 어머니가 아니라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예요. 외할아버지요? 네.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이 땅은 민지에게 상속한다고. 순자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런 유언장이 있었어? 네. 제가 법률사무소 기록을 뒤지다가 찾았어요. 외할아버지는 제가 집을 나가기 직전에 공증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럼. 네. 법적으로 이 땅의 주인은 제가 맞아요. 그런데 대한건설은 이 사실을 숨기고 재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들은 지역 공무원들과 짜고 서류를 조작했어요. 진짜 소유주인 저를 찾지 못했다는 핑계로.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민지는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건축, 허가 무효입니다. 그리고 대한건설은 사기와 폭력 혐의로 고소할 겁니다. 정말요? 네, 제가 이 일을 맡겠습니다. 무료 변론으로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순자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지야, 고맙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30년 전에 못했던 일,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준호도 누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셋은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폭풍 같은 날들이 지나가고 드디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3일 후 법원. 정민지 변호사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건축 공사는 즉시 중단됐습니다. 대한건설 김 사장은 격분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공사 중단이라니. 죄송합니다. 사장님. 토지 소유권 문제로. 소유권은 다 확인했다고. 누가 딴지를 건 거야. 정민지 변호사라는 사람인데 그 집 친딸이라고 합니다. 김 사장은 부랴부랴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언론에 압력을 넣고 법원에도 입김을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지는 한 수 위였습니다. 그녀는 검찰과 국토부에 동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대한건설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친 500페이지짜리 증거 자료와 함께.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건설은 지난 5년간 12건의 재건축 사업에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허가 과정에서의 뇌물, 주민동의서 위조, 폭력 용역 동원까지. 검사는 놀라 서류를 읽었습니다. 이건 대형 사건인데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정민지는 USB를 꺼냈습니다. 이건 뭡니까? 대한건설 김 사장과 구청장의 대화 녹음입니다. 뇌물수수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양심선언을 한 전 직원이죠. 검사는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주일 후 대한건설 김 사장과 구청장이 구속됐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대형 건설사 비리 적발, 재건축 과정에서 수십억 뇌물수수, 폭력, 용역까지 동원, 선량한 주민들 피해. 정의의 변호사 정민지, 30년 만에 가족 찾고 악당 무찌르다. 준호는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나, 정말 대단해요. 정민지는 웃으며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리고 더 큰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대한건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정신적 피해와 영업 손실, 폭행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무려 5억 원. 5억이요? 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재건축이 무산됐으니 우리가 계속 쓸 수 있어. 그럼 행복마트 계속 할 수 있어.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지야, 내가 우리를 구해줬구나. 아니에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절 기다려주신 덕분이에요. 만약 이 자리를 떠나셨다면 저는 어머니를 못 찾았을 거예요. 모자는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셋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정민지가 준비한 음식, 준호가 차린 상, 그리고 순자 씨의 따뜻한 미소. 건배, 작은 마트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마트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정민지가 인테리어 비용을 대주었고 동네 주민들도 도와줬습니다. 준호야, 우리가 미안했다. 내가 이겼다니 정말 축하한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배상금 중 일부는 장애인 복지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준호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는 정민지의 권유로 작은 빌딩을 샀습니다. 준호야, 이제 우리 가족은 건물주야. 누나,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야. 이제 우리는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1층은 행복마트, 2층은 정민지의 법률사무소, 3층은 가족이 함께 사는 집. 완벽한 구조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행복마트는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마트가 됐습니다. 준호의 친절과 정직함이 소문나서 손님이 줄을 이었습니다. 정민지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약자들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는 건강을 되찾아 매일 마트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마트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아르바이트 구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같이 일하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청년은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청각장애가 있거든요. 서로 도우면 되죠. 준호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해요. 마트 문 위에는 새로운 문구가 걸렸습니다. 행복마트 모두가 행복한 곳.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기적을 만듭니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장애라는 이유로, 약자라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무시당하고 억압받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준호처럼, 순자 씨처럼, 민지처럼 끝까지 버티고 서로를 지키고 정의를 믿는다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30년의 기다림이 가족을 되찾았고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피어났고 악당은 벌을 받고 선한 사람들은 행복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싶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완전한 허구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담긴 메시지는 진짜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기다림도 언젠가 기적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본 영상의 모든 내용은 창작된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인물, 단체,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있더라도 순전히 우연입니다. 본 콘텐츠는 오락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